아름다운 사랑의 관계를 파괴하는 치명적인 질병이 있죠. 이 질병이 사랑에 빠져있는 누군가의 마음을 파고들면 한동안 그의 이성이 마비 증상에 시달리고 삶은 균형이 무너져 갈팡질팡 헤매이게 됩니다.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일어서는 고통스러운 생각들이 마음속을 헤집고 다니고 상대를 향한 광적인 집착이 불일 듯이 일어납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온통 거짓과 가식의 옷을 입고 있는 것처럼 보이죠. 그것이 바로 의심이라는 질병입니다. 그리고 그 의심이라는 질병은 아주 사소하고 생각하지도 못한 상황에서 찾아오죠. 바람의 신 아이올로스의 손자 케팔로스는 잘생긴 머리를 가진 아름다운 젊은이로 사내다운 스포츠를 무척 좋아했습니다. 그는 거의 매일 해가 뜨기도 전에 숲속을 누비며 짐승을 추격하는 사냥에 빠져 있었죠. 그 멋진 모습을 새벽마다 몰래 지켜본 새벽의 여신 에오스는 금세 그와 사랑에 빠져버렸고 그를 납치해 자기와 같이 살자고 끈질기게 졸랐습니다. 그러나 케팔로스에게는 이제 막 결혼한 너무나도 아름답고 사랑스러운 아내 프로크리스가 있었기 때문에 그녀의 사랑을 받아줄 수 없노라고 냉정하게 거절했죠. 새벽처럼 청초하고 아름다운 자태를 가진 여신 에오스는 온갖 방법으로 유혹하고 협박도 해보았지만 프로크리스를 향한 케팔로스의 사랑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에오스는 화가 나서 그를 놓아주면서 이렇게 말하죠. 이 배은망덕한 놈아, 가서 여편네 치막폭에 파묻혀 살아라. 그러나 언젠가 네 여편네에게 돌아간 걸 반드시 후회할 날이 올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에오스는 케팔로스의 마음에 의심의 바람을 불어넣습니다. 케팔로스는 집으로 돌아갔죠. 그러나 그의 마음에 파고든 의심에 사로잡혀 아내의 정절을 시험해보기로 했습니다. 그는 다른 남성의 모습으로 변장하고 프로크리스를 찾아가 귀한 보석을 내밀며 그녀를 유혹했죠. 하지만 그녀는 좀처럼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케팔로스가 자신의 정체를 드러내려는 순간 프로크리스는 그만 변장한 케팔로스의 사랑을 받아들이고 말죠. 이에 케팔로스는 분노하여 그녀를 내쫓아버렸습니다. 사랑의 시험에 상처받은 프로크리스는 크레타 섬으로 가서 수렵의 여신 아르테미스의 보호를 받으며 살고 있었습니다. 이윽고 시간이 지나자 케팔로스도 자신의 의심이 지나쳤다는 생각을 하고 후회하고 있었죠. 그리고 프로크리스에게 이 사연을 들은 아르테미스는 프로크리스에게 어떤 개보다도 빨리 달리는 사냥개 한 마리와 백발백중의 투창을 하나 주고 다른 모습의 미녀로 변장시켜 케팔로스에게 보냈습니다. 케팔로스가 그녀에게 했던 것을 그대로 쫓아가게 만든 것인데 케팔로스를 찾아간 프로크리스는 아르테미스 여신이 준 선물을 보여주며 그를 유혹했습니다. 프로크리스가 제법 오랫동안 지조를 지켰던 것과는 달리 케팔로스는 변장한 여인의 미모와 사냥도구에 반하여 단번에 넘어가고 말았습니다. 이는 피차 간의 치명적 실수를 교환한 격이 되었고 이를 계기로 부부는 서로 더 이해하며 지내보기로 결심하고 화해했습니다. 그리고 이 일이 있은 후 케팔로스는 전과 같이 사냥을 즐기며 또 그의 아내 프로크리스와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있었죠. 케팔로스는 이전보다 더 신나게 사냥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의 아내 프로크리스가 선물로 준 창은 어떤 경우에도 빗나가는 법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그는 항상 아침 일찍 일어나 집을 나와 혼자 숲과 산들을 뛰어다녔습니다. 사냥에 지치거나 해가 중천에 떠오를 때면 냇가에 있는 서늘한 나무 그늘을 찾아 윗옷을 벗고 풀 위에 누워 시원한 바람을 즐겼죠. 때로는 너무도 기분이 좋아 큰 소리로 노래를 부르기도 했습니다. 오라 부드러운 아우라여, 내 더운 가슴을 부채질해다오, 나의 뜨거운 가슴을 식혀다오 라며 외치곤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그날도 케팔로스는 한낮의 서늘함을 즐기며 예전처럼 큰 소리로 그 노래를 부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마침 그 곁을 지나던 어떤 사람이 이 소리를 들었죠. 이 사람은 어리석게도 케팔로스가 어떤 처녀와 이야기를 줄 알고 이 비밀을 아내 프로크리스에게 전했습니다. 프로크리스는 이 말을 듣고 충격을 받아 기절해버렸습니다. 한참 만에 깨어난 프로크리스는 그날 밤을 뜬 눈으로 세운 뒤 이른 아침 사냥터로 나가는 케팔로스의 뒤를 몰래 따라갑니다. 그리고 그 밀고자가 알려준 장소에서 몸을 숨기고 기다리고 있었죠. 얼마 뒤 사냥에 지친 케팔로스는 변함없이 그 자리로 돌아와 길게 누워 아우라를 불렀습니다. 오라 부드러운 아우라여, 내 더운 가슴을 부채질해다오, 나의 뜨거운 가슴을 식혀다오. 이렇게 노래를 부르고 있던 케팔로스는 갑자기 숲속에서 어떤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아서 벌떡 일어나 창을 잡았습니다. 그것은 누군가가 흐느끼는 소리 같기도 했으나 짐승 소리 같기도 했죠. 사냥에 푹 빠져 집중하고 있던 케팔로스, 그는 이 소리가 나는 곳으로 프로크리스에게 선물로 받은 백발백중의 창을 힘껏 던져버립니다. 그런데 웬일인지 창이 날아간 그곳에서 외마디 비명소리가 들려왔고 케팔로스는 놀라서 쏜살같이 그곳으로 달려갔죠. 그리고 그곳에서
창이 박혀 피를 흘린 채 희미한 기운으로 쓰러져 있는 자신의 아내 프로크리스를 발견합니다. 맞습니다. 그는 자신의 아내가 선물로 준 그 창으로 다름 아닌 자신의 아내를 맞춰버리고 만 것이죠. 그리고 케팔로스는 아내를 일으켜 출혈을 막으러 애를 쓰며 울먹였습니다. 그러나 프로크리스는 겨우 눈을 뜨고는 여보, 당신이 저를 조금이라도 사랑하신다면 마지막 소원 하나만 들어주세요. 제발 그 얄미운 아우라와는 결혼하지 말아주세요. 그 말을 듣자 케팔로스는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알게 되었고 죽어가는 프로크리스에게 자초지종을 밝혔습니다. 당신이 알고 있는 그 아우라는 그 어떤 여인도 아닌 나의 땀을 식혀줄 바람이었다고 말이죠. 그러나 일어난 일은 돌이킬 수 없었고 프로크리스는 그렇게 안타까운 미소를 지으면서 남편과 이별하게 되었죠. 우리는 정말 사소한 것에서부터 상대방을 의심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의심은 프로크리스가 케팔로스에게 주었던 창처럼 바로 자신에게 돌아오기 마련이죠. 이렇게 의심과 사랑은 같이 갈 수 없습니다. 의심이 사랑을 파괴하지 못하도록 잠시 침착하게 멈춰 생각할 시간을 갖는 것도 필요한 것 같습니다.